우리 남학생이 잘 질문을, 질문을 잘 해줬는데, 그 중에 아까 우리가 청량리 있었잖아요. 청량리도 지명이라고 했잖아. 뭘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지? 행정구역 단위로 하면 안 되고요, 청량리. 그 다음에 하나 더 한 다음에 내가 이걸 하려다가 안 해줬는데, 왕십리. 왕십리도 행정구역 단위로만 쓰지 않고 지명으로 써야 왕십리.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붙임표 다음에 RI로 쓰면 안 돼. 아까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삼인구 있었지. 삼중면, 그 다음에 인왕리, 구절리 있죠.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 이것들은 원래 지명이야, 지명. 행정구역 단위가 아니라 지명으로 쓰는 것 같아요. 의문동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지명은 적용한다고 했지. 행정구역 단위 때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것만 좀 주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청량리 왕십리. 자, 이 시간에 이제 문제원에 대해서 잠깐 보면 293페이지. 자, 1번 한번 해볼까? 1번. 다음 중 맞춤법의 규정에 맞는 것은 한글 맞춤법. 우리가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있었지? 1항을 한번 외워본다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그렇지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점어줘한다. 따라서 1번에다 몇 번? 4번.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든지. 자, 다음에 294페이지로 갔어. 자, 5번 같은 문제. 밑줄 친 말을 잘못 고친 것은 뭐냐 그랬지? 그는 굉장한 사업수단으로 재산을 빠른 속도로 늘렸다. 재산이니까 양이지. 양이니까 늘리다. 원래 맞았지? 그런데 늘렸다로 고쳐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다 몇 번? 1번이다. 좀 전에 제시한 것으로 의견 표명을 가름하겠습니다 할 때 뭐다? 대신하겠다? 대체하겠다라는 말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럴 때 뭘 쓴다고 했지? 가름을 쓴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의협과 용기로서 대처해야 한다 할 때 로 써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소위 보면 용기로서 대처한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나타낼 때는 로 써지. 그리고 대체로 지위나 또는 어떤 뭡니까? 지위를 나타낼 때 뭘 쓴다는 거지? 로서를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로서와 로서의 차이점도 기억해둬라. 나에 대한 너의 판단은 달랐어? 아니면 틀렸어? 그렇지. 객탈 보게 되면 어떤 판단과 관련된 것이니까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라고 해야 맞는 거고요. 따라서 틀리다는 뭐의 반대말? 맞다의 반대말. 너의 판단이 맞았어. 너의 판단이 틀렸어. 알겠죠? 반면에 다르다의 반대는 같다지. 그래서 같다가 들어갈 자리는 뭘 써야 되고 다 같이 다르다를 써야 되겠고요. 그죠? 맞다가 들어갈 자리는 틀리다를 써야 된다. 그래서 틀리다와 다르다를 우리가 구별하지 못해서 많이 틀린 게 왕왕이죠. 너는 내 생각과 틀려. OX. 너는 내 생각과 틀려. OX. X. 달라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달라. 자, 그것도 역시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고요. 다음 8번. 다음 그래서 맞춤법 표준어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사글세빵. 맞습니까? 그렇죠? 셋째. 맞죠? 소태지. 맞죠? 네 번째.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가스레인지라고 했죠. 아까 렌지. 외래표기법상 렌지가 아니라 레인지. 이것이 또 언급이 될 수 있겠다. 참고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들 도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됐으니까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해본다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이것도. 자, 12번 문제. 295페이지 12번 문제. 밑줄 친 부분 중 표현이 옳은 것은 그랬어요. 나는 퇴근하는 길에 가게에 들렸다. OX. 여러분들 이것은 잘 알아들었겠지. 들르다와 들리다를 구분할 줄 알아들었겠지. 어떤 것을 경유하다라고 할 때는 뭘 쓴다고 했지? 어떤 것을 경유하다 할 때는 들르다를 쓰죠. 그래서 들르다와 뭐의 차이점? 들리다를 구분할 줄 알아야겠다. 따라서 들르다, 경유하다, 거치다 할 때는 들르다를 쓰고요. 들리다는 어디 눈에 잘 들리다 이렇게 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그래서 나는 퇴근길에 가게에 들렸다가 아니라 나왔지? 들렀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라는 것도 알아보면 되겠고요. 그런 양복을 맞추고 영화를 보러 갔다 할 때 뭘 쓴다고 했죠? 요 경우는 우리가 기억할 때 맞추다. 맞추다가 했지. 더 이상 이제 뭐는 없다. 맞추다라는 단어는 없어졌어요. 이제 쓰이지 않아. 맞추다. 이 맞추다와 헷갈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마치다가 있었죠? 이거 구분을 좋아했어. 그래서 마치다와 맞추다, 맞추다와 마티다. 이때 마치다를 쓰는 경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4가지 정도 외우더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 마치다를 쓰는 경우 4가지. 정과 주비. 혹시 기억나? 정과 주비. 정, 과, 주비. 정답을 마치다. 생각나죠? 정과 주비. 관역을 마치다. 주사를 마치다. 비를 마치다. 기억나지? 정과 주비. 시작. 정과 주비. 우리가 지난번에 그래도 압축문자 나눠줬잖아요. 그런 것들 자꾸 이렇게 보면 머릿속에 쏙쏙쏙쏙 들어갈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마치다. 관역을 마치다. 주사를 마치다. 비를 마치다. 됐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맞추다와 뭐의 차이죠? 마치다. 그러나 이제 이 맞추다를 또 하나 할 때 정답이 이럴 때는 맞추다를 쓸 때가 있어요. 뭐냐면 너의 답과 나의 답을 서로 비교해 보는 거 있지? 비교해 볼 때는 맞추다를 써야 돼. 내가 정답을 맞게 하다 할 때는 마티다를 쓰지만 다른 것과 정답을 비교해 볼 때 있죠? 그때는 맞추다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맞춰보니 너의 답과 나의 답을 맞춰보니. 알겠습니까? 내 답과 너의 답이 뭐다 같이 다르구나. 알겠죠?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맞추다. 그래서 마치다는 정답 맞추다. 어떤 답을 맞게 하다 할 때는 마치다를 써야 돼. 수수께끼 답을 내가 뭐하다 하지? 내가 수수께끼 정답을 마치다 해야 돼. 마치다. 근데 너의 답과 나의 답을 뭐하면 비교해보면 맞춰보면 하라고 할 때는 이때는 이걸 써야 된다고요. 그때는 구분해서 맞추다와 마치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도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운동하기 시험을 한 적이 있죠. 돛 우다가 있고 뭐가 있다 나왔지? 돛 구다가 있죠. 이따 돛 구다는 언제 쓴다고 했죠? 그렇지. 안경 도수를 높일 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안경 도수를 높일 때만 돛구다를 쓰고 나머지 다 뭘 쓴다고 했어? 돛 우다를 쓴다고 했지. 그래서 싱거운 봄나물이 입맛을 돋운다. 맞죠? 돛구다 하면 틀릴 때. 그 다음에 그는 손가락으로 동쪽을 뭐 했다? 가르쳤다. 이것은 뭐가 구분? 가리키다와 가르치다를 구분할 줄 아느냐. 알겠죠? 가르치다는 방향이지, 방향. 가르치다는 뭐 한다는 거지? 누군가를 갖다가 공부를 갖다 가르치다 있지? 그럴 때는 교육하다. 교육하다는 의미일 때는 가르치다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가르치다와 가리키다를 구분할 줄 알아요. 따라서 그는 손가락으로 동쪽을 뭐 했다? 가리켰다 라고 해야지 가르쳤다 하면 틀리게 되죠. 됐지?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뒤로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되기 쉽습니다. 거기 296페이지 15번 문제. 296페이지 15번 문제 보면 다음과 같이 살다 보면 희한한. 우리가 발음이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해 그래요. 희한하다, 희한. 드물 희자에다 드물 한자 써서 희한이라고 해야 돼. 희한. 알겠죠? 이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물망자에다가 방패간자거든. 그러면 드물 한자야. 그물을 방패로 삼는 것은 흔한 일이다. 아니면 흔하지 않는 일이다? 흔하지 않는 일이지. 그렇죠. 흔히 쓰는 말이야. 흔하지 않을 때 희한하다 한자입니다. 그래서 희한이라고 적어야 돼. 근데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돼? 모음 사이에 히읗을 갖다가 묵음으로 처리해가지고 자꾸 희한하다. 뭘로 읽어? 안으로 읽다 보니까 쓸 때도 안으로 써서 이렇게 잘못 쓰는 경우가 있더란 얘기죠. 알겠죠? 희안하다가 아니라 시작. 희한하다야. 희한이다. 이렇게 해서 표현되겠다. 두 번째, 고향에서 온 편지를 뜯어본 그의 심정은 착잡.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거 하나죠. 잡이냐? 찹이냐? 흔히들 이것을 우리가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냐면 착잡이라고 발음해야 돼. 착잡하다. 시작. 착잡하다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자꾸 발음할 때 착잡하다 이렇게 소리를 하다 보니까 쓸 때 자칫 잘못해서 착잡이라고 쓰는 경우 있더라는 게 잘못된 거다. 알겠죠? 뭐라고 적고? 잡이라고 적고 읽을 때는 뭘로 읽는다? 착잡. 됐습니까? 착잡하다. 시작. 착잡하다.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 따라서 잘못 썼죠? 착잡하기를 이를 데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심하게 아픈 줄 알았다면 진즉 맞습니까? 맞죠? 그다음에 그처럼 흉측.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 내가? 대체적으로 전설모마 시키면 안 되는 것들 들어있었죠? 생각납니까? 부스모, 부스라고 해야지. 뭐라고 하면 틀린다고 했지? 시시험 틀린다고 했죠. 그렇죠? 스라고 해야 되지. 자칫 시시험 틀린다고 했지. 그 다음에 스라손이라고 해야지. 스라손이. 이걸 자칫 뭐라고 하면 틀린다? 시라손이라고 하면 틀린다고 했지. 다만 한자어는 한자 음대로 적는다. 따라서 뭐라고 그래야 돼? 한자는 흉측이니까 흉추로 적어야 되는데 자칫 흉측이라고 적으면 틀린다. 됐지요? 마찬가지로 망측이라고 적어야지. 망측이라고 적어야지. 뭐라고 적으면 틀린다? 망측이라고 적으면 틀린다. 됐습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 따라서 부스스, 그 다음에 으스스, 그 다음에 스라소니. 됐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우리가 해둘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자, 그래서 15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만 맞고 나면 틀렸죠? 이런 식의 문제거든.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297페이지 16번 문제 한번 볼까? 16번 문제. 다음은 좀 귀범에 맞는 어휘들끼리 묶은 것이 있죠. 자, 우리가 소위 보면 둘째 음절 이하에서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적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지. 암기할 때 이렇게 하면 암기했을 걸 들어봤을 거야. 신공, 열상실, 조선연륜, 외고, 난능량. 혹시 들은 적 있어요? 있죠? 신공, 열상. 접수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다음에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 나면 독립적으로 쓰일 때처럼 적는다. 생각나? 그 얘기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신여성. 외울 때 이렇게 했잖아. 신공, 열, 상실, 조선, 열, 율, 외고, 난, 능, 양. 이렇게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접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다음에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 다음에 독립적으로 쓸 텐지 적는다. 그래서 신, 여, 성이라고 적지 않고 뭐로 적는다? 그렇지. 신, 여, 성이라고 적는다. 됐습니까? 이겠죠? 자, 앞에가 받침이 없는 것 다음에 올 때는 뭐라고 해서 한자어 렬이 오면 한자어 렬이면 열로 적고 한자어 률이 오면 일로 적는다고 했지? 대표적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다 나왔지? 응시할 때 앞에 받침이 있어 없어? 없지? 그때 뭘 적는다? 응시, 율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해? 그래서 근데 만약에 합격이다 그러면 합격 앞에 받침이 있어 없어? 있지? 무슨 받침이 아니라 니은 받침이 아닌 경우는 그대로 원음대로 적어야 돼. 그래서 합격 율로 적는 거지. 그렇죠? 자, 100분이 있어. 100분 할 때 100분 무슨 받침? 니은 받침이죠? 그때 뭐로 적는다? 율로 적는다. 됐지? 그 정도로 한다니까 100분 율 할 때 율. 일단 1번 땡, 2번 땡, 그죠? 3, 4, 5번 가운데 하나겠지. 자, 3번 보니까 100분 율 맞습니다. 깍두기 맞죠? 깍두기 맞소. 숙회 맞겠죠? 방귀지행이 맞죠? 위칙. 이미 뒷소리가 거센소리 됐거나 된소리 된 경우는 시옷받쳐 안 쓰지.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띠띠띵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그 정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넘어갈까요? 자, 298페이지. 자, 298페이지에 그 21번 문제. 21번 문제 보면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자, 표준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는데 살쾡이 맞습니까? 살쾡이 또는 삭 또는 살쾡이는 맞지만 삭쾡이는 아니라고 했지? 1번 맞습니다. 2번 장사아치가 아니라 장사치. 봄 뒷말과 준말 가운데 준말이 널리 쓰이면 준말을 표준어로 삼는다. 됐지? 그러니까 장사치 맞습니다. 숙한 가지 맞죠? 수나 암 다음에 뒷소리를 거센 소리로 시키는 것 중에 가축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지? 숙항하지 맞습니다. 그러나 4번 같은 경우는 어질 머리가 아니라 뭐에 따라지? 어질 병이
맞는 표기였죠. 따라서 문제에다 몇 번 다 같이 4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어질머리가 아니라 시작. 어질병. 주의해야 되겠죠. 실어봐야 될 맞습니다. 자, 그 정도만 우리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할까? 22번 문제. 어문 규칙에 모두 맞게 표기된 문장 그랬습니다. 휴게실 맞습니까? 틀렸죠? 어이를 써야 되지. 원래 한자가 어이니까 어이로 적어야 맞겠다. 자, 2번 맞습니까? 왠지 맞습니까? 왠지일 때 왜인지 출발해오겠지. 그럴 때는 왠을 쓴다고 했지. 왠지 오늘은 공부가 하기 싫다. 말할 때 왠지.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다. 왠지. 이렇게 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세 번째입니다. 밤을 세워. 밤을 세워 있어 없어요? 있죠? 밤을 세워. 세우다. 이거 세우다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주의. 세우다가 이거. 세우다가 이제. 있죠? 아이세자와 어이세자 있어. 이거는 건물을 세우다. 있지? 무엇을 서게 만들 때 쓰는 말이 세우다야. 이때 세우다는 밤을 세우다. 뭘 세우다? 밤을 세우다 할 때 쓰는 말이지. 이것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 가끔 보면 밤을,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밤을 새는 경우가 있잖아. 밤을 새다가 맞을까? 밤을 세우다가 맞을까? 뭐가 맞을까요? 자, 담배를 피다가 맞을까요? 담배를 피우다가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자, 이따 주의할 것이 있어. 다 앞에 목적어 왔죠? 목적어 왔을 때는 이게 맞아. 이거 틀려요, 이거. 이 세다는 자동사로서 밤이 새다. 주어만 필요합니다. 밤이 새다. 자, 이때도 틀립니다. 앞에 목적어 나왔을 때는, 그죠? 피우다. 타동사 써야 돼. 이게 맞습니다. 담배를 피우다 그래야지. 담배를 피다 하면 틀려요. 따라서 교실 안에서는 담배를 피지 마라 하면 틀립니다. 담배를 피우지 마라 그래야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시험 문제 저로 출제가 잘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밤을 세워라 말할 때 틀렸죠? 어떻게 밤을 서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틀리겠죠. 아까는 어찌나 배가 고프던지 있죠? 고프던지. 자, 선택과 무관할 때 뭘 쓰고? 던지를 쓰고 과거적 경험을 얘기할 때는 던지를 쓰죠? 따라서 고프던지 맞죠? 22번에다 몇 번? 4번. 자, 그것도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20 몇 번 관련되다 같이 4번과 관련돼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자, 24번 문제 한번 써볼까요? 24번 문제. 자, 시간에 얽매여. 맞습니까? 우리가 외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 목되게 해설 기억. 기억나? 목되게 해설 기억. 난 생각나죠? 그럴 때 우리는 시간에 얽매, 앞에 뭐가 나왔을 때 기억할 때 얽매다와 얽매이다를 구분할 줄 알아보겠죠? 얽매다와 얽매이다. 다 배웠던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얽매다가 있고 얽매이다가 있다. 그렇지? 그래서 아예 수거처럼 알아두라고 했지? 얽매다는 타동사로서 목적어, 뭐뭇을 얽매다. 뭐뭇을 얽매다 하고 그 다음에 뭐뭐에 얽매이다. 이렇게 알아두라고 했죠. 따라서 얽매다. 뭐뭇을 얽매다. 뭐뭇에 얽매이다. 이런 부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시간에라고 했죠. 앞에 뭐가 나와서? 부사가 나왔지? 그러니까 얽매이어에 축약된 말 얽매여를 써야 되겠지. 얽매여 사는 현대인이 많다. 그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든이 아니라 시작. 끼어든다. 끼어드는 나쁜 습관이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끼다에 활용된 말이야. 끼어들다가 아니라 시작. 끼어들다. 가는 길에 문방구에 뭐야? 또 나왔지? 기본이 뭐다? 들르다와 들리다를 구분할 줄 알았다고 했죠? 어디선가 소리가 들릴 때는 들리다야. 그러나 경유하다, 거치다 할 때는 들르다지. 그러니까 들러라. 가는 길에 문방구에 뭐하라? 시작. 들러라 그래야지. 들려라 틀린다. 자, 그것에는 안감을 흰색으로 받쳐 있죠. 받쳐 밑줄자 받쳐. 어떤 것을 끼워 입다 할 때 받치다 말써 받치다. 그래서 문제답 4번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겠다. 참고해두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 29번이 많이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중 복수 표준어가 아닌 것. 자장면도 맞고 짜장면도 맞다고 처리해서 자장면, 짜장면. 그 다음에 매우다, 맵구다 다 맞다고 처리했습니다. 날개, 나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거리, 먹거리 다 맞는데 5번 이거 조심해야 돼. 허접 쓰레기, 허접 쓰레기 있죠? 요거 경우는 이거 조심해야 돼. 허접 쓰레기. 그 다음에 허접 쓰레기. 따라서 씌우실 때는 시원. 알겠죠? 허접 쓰레기고 지으실 때 대소로 나와 허접 쓰레기. 따라서 구분해서 쓸 수 있는. 많이 헷갈릴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와 같이 헷갈리는 단어들이 이것도 있죠. 생각해보면 둘이 뭉술이냐, 둘이 뭉실이냐. 위에 것이 맞을까요? 아래 것이 맞을까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이가 나오면 뒤도 이가 나와야 돼. 그럼 둘이 뭉실. 이게 맞아요. 그러면 어떤 걸까요? 이거는 다시 두루 뭉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루 뭉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에 거 아래 거. 그렇지. 우면 우다. 됐죠? 그래서 앞에가 이면 뒤도 이, 앞에가 우면 뒤도 우. 이렇게 해서 맞다는 거에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결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띄어쓰기. 띄어쓰기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33번 문제, 301페이지 33번 문제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밑줄친 부분에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제2차 있죠? 여러분들 제라는 말이 접두사로 쓰일 때는 뒤에 말과 붙여 쓴다고 했지? 따라서 제2 띄고 차. 맞죠? 다만 뭐 할 때? 순서를 나타낼 때 제1차, 제2차, 제3차 이렇게 순서를 나타낼 때 뭐 할 수 있다? 다 붙여 쓸 수 있다. 그래서 제2차 이런 식으로. 원칙은 제2 띄고 차. 이런 식으로 원칙은 이렇게 써야 돼. 그런데 순서를 나타낼 경우는 다 뭐 할 수 있다? 붙여 쓸 수 있다라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이렇게 쓰면 틀린다고 했지. 제가 접두사기 때문에 다 이렇게 띄고 제2차 쓰면 틀려요.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린다고 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이제 집에 가야겠다 있지? 그럴 때 겠다는 뭐예요? 어미죠, 어미. 어미는 항상 앞에 붙여 써야 되겠죠. 따라서 가야겠다 띄면 안 됩니다. 가야겠다 붙여 써야 된다. 고향에서 조차. 조차도 뭐예요? 조사죠? 따라서 붙여 쓴다. 우리가 대표적인 조사 혹시 기억날까? 격접보, 주먹보서, 부간호, 단문, 성감통, 느는뿐만 독가조마, 북커치 나라, 그금마이요. 혹시 기억납니까? 조사 우리가 외울 때 했던 방식이었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조차 들어가 있지. 네, 조차. 느는뿐만 독가조마 할 때 조사입니다. 따라서 고향에서 조차 붙여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자, 4번. 이것은 사과입니다 할 때 이입니다 있죠. 이다. 이건 서술격 조사죠. 이다. 붙여 써야 되겠죠. 따라서 33번의 답은 몇 번? 1번이죠? 1번 맞고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해결해 두면 될 것 같고요. 거기 하나 더 해볼까요? 35번도 한번 해볼까? 35번 한번 풀어봐요. 다음 점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 빨리 눈으로 풀어봐. 디디디디디. 몇 번? 자, 마음으로 정했습니까? 적었죠. 1번은 강아지를 무척 예뻐한다 할 때 어하다, 해하다 있죠. 어지하다 다 붙인다고 했죠. 다 붙여 쓴다. 따라서 예뻐하다 붙여야 되겠죠. 밥은 커녕 할 때 커녕도 조사죠. 따라서 붙여 써야 되겠죠. 3번에 26할 때 숫자 수는 만 단위로 떼 쓴다고 했죠. 만 단위. 수는 몇 단위로 떼 쓴다? 만 단위. 그러니까 26 붙여야 되겠죠. 자, 집 떠난 지 벌써 3년이 뒤다. 할 때 지 있죠? 지가 시간의 경과일 때는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고 했죠? 따라서 문제오답 몇 번? 1번이 틀렸죠. 자, 302페이지 갑시다. 자, 띄어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더 쉽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자, 이래서 37번 문제 한번 볼까요? 37번 문제. 37번 문제.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그랬죠. 우리 민족의 염원은 통일뿐이다 할 때 뿐 있죠. 뿐.
또는 조사로서 앞에 체험이 왔을 때는 조사로서 붙여 쓰죠. 무엇이 틀렸는지, 여러분들 무엇이 틀렸을 때, 지가 막연한 의문을 나타낼 때, 그죠? 막연한 의문을 나타낼 때는 붙여 쓴다고 했지. 어미의 일부로서. 따라서 무엇이 틀렸는지 할 때 틀렸는지를 뭐 해야 돼요? 붙여야 됩니다. 답을 맞춰보자. 맞춰보자 아까 썼죠? 답이 나오면 무조건 맞히다가 아니야. 에? 뭔가 답을 비교해 볼 때는 맞추다가 맞습니다. 따라 맞춰보자. 맞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둘 것은 사자성어 있지, 사자성어. 사자성어는 한 단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그래서 붙였습니다. 생사고락 띄지 않고 붙입니다. 그럼 또 있습니다. 함께하다. 뭐다 시작? 함께하다 있지. 함께하다. 거기 함께하다도 하나의 단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어. 같이하다, 함께하다. 뜻을 같이하다, 뜻을 함께하다 할 때 함께하다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어서 한 단어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붙여 써야 됩니다. 함께한 친구다. 이번 시험에서 우리 중 안 되어도 이때 안 되어도 틀렸죠? 안 되어도 적어도 그때는 아니 부정부사로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붙여 써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에서 우리 중 안 되어도 할 때 안 되어도는 붙인다 뜬다? 붙인다. 3명은 합격할 것 같다. 알겠죠? 그래서 37번에다 몇 번? 1번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장 부호와 관련해서 한번 해볼까요? 문장 부호. 자, 몇 번이면 39번 문제 한번 볼까? 39번. 다음 중 문장 부호의 쓰임이 바른 것은 그것 참 훌륭한 태도야 할 때 이때 우리가 의빈적, 의심이나 빈정거림, 적절치 못한 단어를 사용할 때 물음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 따라서 거기 참 훌륭한, 뭔가 빈정거리는 거죠? 따라서 물음표 사용 맞습니다. 커피 다음에 원어를 적을 때는 뭘 적는다고 했지? 소가로를 적는다고 했지. 소가로. 생각나? 소가로. 따라서 커피 다음에 소가로 적어야 되겠지. 소가로는 기호식품이다. 손발 있습니까? 손발할 때 수족, 손발할 때 수족과 관련돼서 자, 뭘 적어야 돼? 손발은 고유어지. 고유어에 대해서 그 옆에 한자로 변기할 때는 뭘 적는다? 소가로를 적어야 돼. 대가로를 적어야 돼. 대가로 적어야 돼, 이제. 대가로. 그렇다면 거기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부러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할 때 인용한 가운데 또 인용할 때는 작은 따옴표를 사용한다고 했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5번째, 니체 다음에 뭘 쓸 때? 주석을 쓸 때 뭘 쓴다고 했지? 소가로를 써야 되겠지. 그래서 39번에 몇 번? 1번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잘 하고 있군요. 자, 하나만 더 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 43번 문제. 문장보 43번 문제. 자, 문장보를 옳게 사용한 거, 옳게 사용하는 거겠죠.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 할 때 직접 인용이죠. 직접일 때는 큰 따옴표를 사용한다는 점. 자, 너는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왔니? 할 때 각각 물음일 때 있죠. 각각 물음일 때는 각각 물음표를 사용한다고 했죠. 자, 문장 보호 다음에 그 구성 요소를 얘기할 때는 뭐죠? 쌍점을 써야 되죠? 쌍점. 틀렸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일대 끼어든 말 있지? 끼어든 말 앞뒤에는 뭘 쓴다? 쉼표를 쓰게 된다. 단, 쉼표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 했지? 끼어든 말 앞뒤에 쉼표를 쓰는 게 원칙인데 뭘 쓸 수 있다? 줄표. 시작. 줄표도 쓸 수 있다고 했죠. 생각납니까? 그런 점도 확인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넘기겠습니다. 자, 좀 어렵죠? 46번 문제. 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죠. 외려 표기가 바른 것으로 묶인 것을 그랬죠? 텔레비전 맞습니까? 그렇죠? 메시지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몇 번이다? 1번. 이번에 액세서리가 아니라 나왔지? 액세서리죠. 초콜릿이 아니라 초콜릿이 맞죠. 스케줄이 아니라 스케줄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맞냐 안 맞냐를 따지는 유형의 문제가 언급이 될 수 있겠다. 참고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더 올까? 50번. 밑줄친 외려 표기가 바른 것은 뭐냐 그랬을 때 배우진 않았지만 알아도 엔돌핀이 아니라 엔도르핀. 시작. 엔도르핀이. 우리 흔히 엔돌핀이지? 근데 틀립니다. 엔도르핀. 시작. 엔도르핀이고요. 팜플렛이 아니라 팸플릿. 다 같이 팸플릿. 우리가 안 배웠던 내용이네. 바베큐. 배웠지 아까? 바베큐가 아니라 다 같이 바비큐라고 해야 되겠죠. 본인. 맞습니까? 다음 몇 번? 4번. 그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겠다. 자, 52번 문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정능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까? 그렇죠. 일반 맞고. 기역대 비법은 모음 앞에서는 GDB로, 자음 앞이나 엄 앞에서는 KTP로 정다. 맞습니까? 예. 된수의 발음을 인정한다. 아니죠.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인명과 성의 이름 순서로 적는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거기 53번. 아주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53번. 노마자 표기인 전라북도에 적용된 규정으로 생략해도 좋은 것은, 그렇죠? 이거 문제를 잘 이해해야 돼. 생략해도 좋은 거. 전라북도라고 하는, 우리가 전라북도 있죠? 그것을 노마자로 적을 때 여기에 사용되지 않을 규칙이 있다면, 생략해도 되게 무방하다면 그것을 찾아내는 얘기지. 첫 번째 봅시다. 발음상 혼동의 오류가 있을 때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전라북도를 적을 때 발음상 혼동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여기서 사용된 붙임표는 발음상 혼동의 오류가 있어 붙인 게 아니라 행정구역 단위를 나타내기 위해 붙인 거지. 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 2번,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부터 하잖아. 맞죠? 소리가 뭘로 나기 때문에, 그렇지, 유마가 일어나서 전라북도 이렇게 리을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기역대기 비읍은 모음 앞에서는 GDB로, 자음 앞이나 엄 앞에서는 KTB로 듣는, 맞죠? 그래서 적었다는 걸. 리을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엄 앞에서는 L로, 단 리을이 나올 때는 뭐로 적는다? L로 적는다. 맞습니다. 도시 등의 행정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도시가 등으로 적고 그 말은 붙임표 뜬다. 맞죠? 여기까지도. 따라서 행정구역 단위는 붙임표를 갖다 표기하게 된다는 점. 53번의 답은 몇 번? 1번이 틀렸다. 그러니까 전라북도를 노마자로 적을 때 적용돼야 할 규칙에 들어가지 않는 걸 찾은 거야. 자, 그래서 해주면 될 것 같다. 자, 하나만 더 할까요? 다시 55번 문제. 55번 문제 보니까 다음 중 노마자 표기법이 옳지? 노마자로 고쳐. 노마지가 아니라 저로 지로 되어 있는 노마자. 이거는 오자가 분명히 자로 고쳤는데 지가 되어 있어. 노마지 표기법이 아니라 노마자. 자로 고쳐주기 바랍니다. 다음 중 노마자 표기법이 옳지 않은 것을 그랬습니다. 삼중면 맞습니까? 그렇죠. 행정구역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는 붙임표 전후 음운동화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지? 따라서 맞겠고. 2번에 촉성노 소리가 어떻게 나죠? 그렇지. 촉성노는 이런 식으로 상호동화 일어나자. 촉성노인데 제일 처음에 이것이 어떻게 변경된다는 점. 기억에 의해서 니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서 제일 처음에 촉성누가 되죠? 다시 한번 더 니은의 여러분 앞에 기억이 비음화돼서 최종적인 소리는 뭐로 난다? 촉성누가 된다. 됐죠? 이런 것으로 생각한다면 좀 더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촉성누 맞죠? 홍길동 어떻게 적어야 되죠? 성과 이름 순으로 적되 성의 첫자와 이름의 첫자는 뭘로 적는다? 대문자로 적는다. 따라서 홍길동 할 때 틀렸죠? 뒤에 이름에 있어 첫자만 대문자로 적어야 돼. 물론 이름 사이는 뭘 들 수 있다는 점? 붙임표를 들 수 있다. 그 정도로 맞겠고요. 광희문 할 때 어때요? 소리는 뭘로 날짜라도? 이로 날짜라도 적을 때는 UI로 적는다고 했지. 광희문 할 때 의 있잖아. 소리는 이로 날짜라도 UI로 적어야 된다. 자, 그래서 HUI 맞게 적었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55번의 답은 몇 번? 다 같이 3번이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뭐 그런 정도로 해서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뭘 배웠습니까? 어문 규정 파트를 쭉 정리해봤죠. 표준어 규정부터 시작해서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상에는 띄어쓰기를 할지 또는 문장부호 또는 혼동하기 쉬운 말까지 적용했고요. 더 나아가서 노마자 표기법, 외려 표기법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와서 물론 문법이나 어문 규정 파트가 약간 출제 문항수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으로서 이 부분에서 우리 상당 부분 우리 수험생들이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유형으로서 많이 나왔다는 것, 뭐 그런 점에서 항상 기초니까 문법 기초라고 했죠? 문법 기초 위에 어문 규정을 쌓아야 되고 이제는 마지막 단계로서 다음 시간에는 제3편 한자와 우리말이 있어 없어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는 것들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지금 시간 그렇죠. 2시
10분부터 알겠지? 2시 10분부터 오후 시간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수고했습니다.